그러면 오늘은 저와 함께 와이어 비즈 공예로 귀걸이하고 그리고 섬유채색으로 파우치 그림 그리기 한번 해보실 건데요. 우선은 귀걸이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오늘은 여기 있는 스타일 중에 와이어와 비즈를 사용한 요거하고 그리고 진주를 사용한 진주 와이어 귀걸이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 보실 거예요. 그리고 우선은 요거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와이어를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먼저 잘라 놨어요. 지금 제가 원석을 9개 조금 넘게 썼는데 9개 넘게 쓰시면 대부분 20cm 정도면은 다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이 핏 패턴은 제가 일부러 만든 것은 아니고요. 그냥 여러 가지를 무작위로 섞은 건데요.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예쁘니까 원하시는 대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원석들이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춰서 골고루 섞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먼저 만들어 보고요. 비즈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에 대부분 구멍이 있어서 그 사이에 와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안 보일 때도 많이 있어요, 요새.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감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끼워주시면 되고요. 진주 같은 경우가 좀 구멍이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진주 넣으실 때는 조금 더 집중해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6개 넣었는데 제가 요번에 큰 진주를 넣을 거라서 9개면 충분히 사이즈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형으로 만들어 드릴 건데 이 와이어는 구부러지는 성질이 있어서요. 모양을 이렇게 저렇게 잡으실 수가 있어서 활용도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귀걸이를 매우 좋아해서 어떤 날은 세로로 눕혀서도 하고 어떤 날은 동그랗게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얘는 안 들어가네요. 그러면 다른 애로 바꿔서 하려고 했더니 크기가 커질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만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원형으로 잡아주시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하시고 이 부분을 잡고 있는 부분을 X자로 교차를 시켜 주시겠어요. 이렇게 잡으시고 5번 정도를 아랫부분을 이렇게 돌려 주신 다음에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되신 상태에서 한 부분을 내려 주시고 조금 더 내려도 돼요. 이게 이 길이 크기에 따라서 고리의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맞춰서 내려주시고 그 부분을 동그랗게 감싸듯이 해서 이렇게 감아주시면 돼요. 쭉. 모양이 잘 잡히지 않으면 손으로 조금 눌러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랫부분으로 2개를 다 끈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모아서 이 부분은 이렇게 똑 잘라주시고 네. 본선을 자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철사의 끝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쪽이 완성이 되셨고요. 연달아서 진주 귀걸이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요것은 먼저 하나를 이렇게 넣으시고요.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아까 저거 만들었을 때처럼 여기를 Y자로 잡으시고 여기를 이렇게 꼬아 주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꼬아 주실 건데요. 너무 짧거나 너무 길지 않게 한 1cm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다시 그 위에
하나를 더 올려주시고 다시 잡아서 아까처럼 이렇게 잡으시고 얘를 이렇게 돌려주시고 아까 우리 마무리했던 것처럼 다시 동그랗게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고 위에 남아있는 와이어로 예쁘게 돌려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쭉 돌려서 충분히 내려주신 다음에 여기 마무리 부분은 똑같이 이렇게 잘라주시고 철사 부분도 눌러서 뾰족한 부분이 구부러지게 해서 손이 다치지 않도록 마무리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지금 귀걸이가 이렇게 한 짝씩 완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귀걸이 침을 걸어줘야 되겠죠. 그 부분은 이렇게 오링을 사용할 건데요. 이 오링은 모든 연결고리인데 이렇게 놓으시고 오링 반지라는 도구하고 이쪽 도구를 같이 가지고 이렇게 지렛대의 원리로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귀걸이 침도 걸어주시고 원래대로 닫아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쪽도 오늘은 제가 조금 큰 오링을 사용했는데 귀걸이 사이즈에 맞춰서 더 작은 아이들을 사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보시면 이렇게 오늘 진주 귀걸이인데 이렇게 누르면 와이어가 세로 모양이 되고요. 동그랗게 해주셔도 되고요. 이거는 착용하실 때 손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스타일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이 사이가 이렇게 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붙이셔서 귀여운 스타일로 착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늘리셔서 이렇게 착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공예는 내가 어떻게 만들고 싶으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스타일로 만드실 수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재밌게 만들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섬유 채색을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샘플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만드실 거고요. 이거는 선인장이에요. 선인장인데 제가 스케치 하는 것부터 해서 같이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펜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 펜인데 그냥 쓱쓱 그리시면 돼요. 다림질을 하면 선이 사라지는 재밌는 펜이라서 부담 없이 그냥 쓱쓱 그리시면 되고요. 우리 그 화분 그려주시고 가장 우리가 선인장 하면 많이 보는 양팔 벌린 선인장 있죠. 그 녀석을 그릴 건데 그냥 이렇게 편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제 모자가 있었네요. 모자까지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 이렇게 선도 살짝 그려주시고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색깔을 칠할 건데요. 색깔은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이 정도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화분부터 이렇게 놓으시고 화분의 반대쪽을 쓱쓱쓱쓱 노란색도 같이 쓱쓱쓱쓱
이렇게 해서 그라데이션 시켜주듯이 이렇게,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고, 스케치 선 있었죠? 그 부분을 살짝 다듬어 주시면 돼요. 화분을 보시면 되게 동글동글하잖아요, 우리 화분들이. 그래서 너무 딱딱하게 그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화분 벌써 완성이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선인장을 칠해줄 건데, 선인장도 얘를 칠했던 것처럼 진한 색과 밝은 색을 같이 섞어서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연한 색으로 먼저 밑색을 조금 깔아주고, 이렇게 까시고요. 그 다음에 진한 색으로, 진한 색은 좀 많이 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트 주듯이 조금씩만 사용하셔서 내가 원하는 색감을 낼 정도로만 조절해서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진한 부분을 이렇게 그라데이션 해주시면서 보시면 이 펜 부분에 진한 색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모양을 따라서 그려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팔 모양,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조금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쓱쓱쓱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마카 같은 경우에는 증발을 하면 조금 색이 조금 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조금 연하다 싶으시면 조금씩 더 터치해 주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색상 나오실 때까지. 나는 완전히 진한 녹색이 좋아 그러시면 진하게 칠하시면 돼요. 저처럼 이렇게 다른 뚜껑 덮지 마시고요. 이렇게 놓으시고요. 지금 이 노란색으로 가운데 부분은 하이라이트를 좀 줄 거예요. 이렇게 흰색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칠해 주시고, 화분의 가운데 부분도 노란색을 좀 더 칠해 주시고, 그리고 모자도 씌워줬으니까 모자도 칠해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모자도 칠해주고, 네. 그리고 쓱쓱쓱 해서 밀짚 모자잖아요. 그래서 너무 진하게 다 꽉 안 채우셔도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검은색으로 우리가 처음에 그렸던 그 테두리 부분을 정리를 해줄 거예요.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살짝, 너무 두껍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씩. 그리고 우리가 선인장이라고 하면 가시가 없으면 선인장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시도 해주실 건데, 가시는 진짜 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펜을 이렇게 직각으로 세우시고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조금 빠르게 터치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모자도 약간 이렇게 해주시고요. 밀집 느낌도 조금 줄게요. 점을 찍어서. 자, 이렇게 하시고요. 가시를 좀 더 해줘야겠네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화분도 살짝씩 터치를 해서 선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선인장이 되었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보시면 여기가 조금 휑하게 느껴져서 저는 이렇게 글씨를 썼거든요. 원하시는 글씨가 있으시면 꼭 선인장이라고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름을 쓰셔도 되고 날짜를 쓰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글씨 모양으로 예쁘게 써주시면 되는데 오늘은 저는 이렇게 선인장이라고 써줬으니까 똑같이 선인장이라고 써줄게요. 그리고 선인장이 노란색이랑 이 녹색 계열로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빨간색을 넣으면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빨간색을 넣었는데 그것도 색깔도 이제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어떤 색을 쓰셔도 이게 나만의 공예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글씨도 저처럼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서 안에를 채우셔도 되지만 뭐 다른 모양을 만들어서 채우셔도 되고 그냥 까맣게 쓰셔도 되고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은 이게 이제 마카가 아까도 여기 그라데이션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것처럼 번지는 성질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씨를 써 놓으신 다음에 살짝 말리신 뒤에 색깔을 칠하셔야 검은색이랑 다른 색이랑 번지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쓰신 다음에 잘 보이시죠? 이렇게 쓰신 다음에 이 안에는 빨간색으로 저는 칠해 보도록 할게요. 아직 조금 마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리고 보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색칠을 하실 때 넓은 면적을 쓰실 때에는 펜을 이렇게 눕히시지만 조금 이렇게 작고 조금 섬세하게 터치를 하실 때에는 이렇게 직각으로 들고선 해주시는 게 더 깔끔하고 진한 거를 쓸 때에는 더 좋으세요. 그래서 글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섬세하게 진하게 나와야 돼서 거의 직각에 가깝게 펜을 들고 색칠하도록 할게요. 이 글씨를 무지개 색으로 칠하셔도 예쁠 것 같아요. 노란색, 파란색 섞어도 이렇게 하시고 위아랫 부분에 날짜도 써주시면 기억에도 더 남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케치펜 같은 경우에는 열을 가하면 없어지는 펜이기 때문에 스케치를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씨를 쓰실 때 저처럼 약간 소심하시면 그 스케치펜으로 먼저 디자인을 해보시고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셨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당겨서 쓰시면 돼서 그 그림이 사실 이렇게 조리개 형식이라 이렇게 하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잡으실 때 없어지지 않게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으니까요. 이거 보시고 재미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